만약에 뭐 적당히 유죄를 인정하고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 형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러면 이건 대법원에 상고해도 상고 이유가 안 되거든요. 예. 오히려 그거보다는 무죄를 선고한 게 낫다. 검찰이 바로 상고를 했습니다. 검찰이 이제 하루 뒤에 상고를 했는데 2심에서 이렇게 뒤바뀌어 버린 상황에서 대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겠냐라고 자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 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인데 그러니까 법률이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여부를 3심에서 따지는 건데 대법원에서는 그래도 제대로 판단을 할까? 그리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보수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이 기대를 해봐야겠지요. 그리고 이 정도 판단이 있었다면 이것은 대법원이 끼어들어서 체증법칙 위배 법리 오해라고 해서 충분히 파기할 만한 사건이라고 보여요. 예. 그리고 일단 검찰이 선거 후 하루 만에 상고를 한 것은 잘했고요. 제가 사실은 왜 그날 안 하고 그 다음날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하루라도 단축을 시켜야겠죠. 맞아요. 근데 예. 원래는 상고장을 내고 상고 이유서는 따로 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상고 이유서로 벌써 뭐 간략히라도 낸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조금 들어보니까 도저히 수긍되지 않는 판결이다 이렇게 썼다고 해요. 근데 뭐 도저히 이런 말은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검사도 얼마나 황당했으면 네. 이런 판결을 썼을까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상고 기간 원래 7일인데 하루 후에 했으니까 6일에 단축시키게 됐고 그리고 이제 상고 이유서는 일부 나왔지만 조금 더 보강해서 그때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이 되자마자 즉시 내서 또 20일을 단축해서 총 26일을 줄이도록 노력하면 2달 안에도 선고가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2달 안에도 3심 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저는 의심병이 있어가지고 3심에서 또 지연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또 법리가 복잡하면은 또 다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 측에서 또 재판에 지연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도 한데 또 서울고법에서 기록 송부 시점도 그러니까 서울고법에서의 기록 송부 시점도 좀 또 하나의 포인트 같아요. 서울고법이 이 재판 기록을 언제 또 송부를 하느냐 고법에서 이거를 좀 오히려 지체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기존의 633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고 사실 이 사건 1심에서는 2년 2개월 2심에서도 4개월 그러니까 한 1개월 더 지났죠. 그렇게 협의해서 많은 시간이 지났으므로 늦어도 3달 빠르면 2달 안에 결론을 내주실 것으로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기록 송부는 원래 14일인데 보통 제가 해보면 그것보다는 조금 빨리 보내긴 해요. 그렇죠. 근데 2심 재판부가 일부러 혹시 2주가 다 되어서 기록을 보낼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유죄가 나왔다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상고 기한 7일 그거를 풀로 쓸 거고요. 그리고 네. 상고 이유서 제출 20일 그걸 다 풀로 써서 27일을 자기의 권리로 늘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물 건너 간 거죠. 그러네요. 자기가 다 이긴 거는 상고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상고할 수 없으니까 한 30일 가까이는 빨라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근데 검찰이 항고를 한 거니까. 2심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이 기록 송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14일 기준을 어겨서 24일, 34일 이렇게 늦게 그렇게는 못 할 겁니다. 그렇게는 아마 그렇게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거 아마 규정이 어디 있거든요. 그렇게는 그러면 이제 판사의 이제 보입니다.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렇겠죠. 예. 네. 그게 사실은 저만큼 의심병이 걸린 것 같아요. 저도 의심병이 든다. 그거는 직원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실 보통 아. 사건에서는 우리가 그걸 언제 가는지 챙기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네. 뭐 그런 걸 다 하겠습니까? 그냥 판사들은 실체적인 판결 쓰고 뭐 기록 보고 이런 데 시간을 쓰니까. 근데 규정 안에서는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러면은 기타 이번에 이재명 대표 2심 관련해서 변호사님께서 좀 짤막하게 요약을 하신다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요약을 하신다면요. 오히려 무죄가 선고된 것이 다행이다. 이런 견해도 있긴 해요. 네. 무슨 근거냐면 만약에 뭐 적당히 유죄를 인정하고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피선고권이 박탈되지 않는 형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러면 이건 대법원에 상고해도 상고 이유가 안 되거든요. 상고 이유가 형량으로 되려면
10년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 사건만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면 정말로 더욱 답답한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아. 오히려 그거보다는 무죄를 선고한 게 낫다. 그 말이 예. 맞긴 맞습니다. 애매하게 만약에- 100만 원 언더보다는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애매하게 100만 원 언더 그러니까 뒷부분만 쪼개내 가지고 뒷부분에 그 백현동 부분만 유죄로 뭐 만든 그렇게 다음에 했든가 아니면 예. 앞부분도 그대로 유지하고 형량 90만 원이다. 아. 이렇게 하면 그거는 전혀 대법원에 그 부분 판단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긴 그렇네요. 그러니까 80만 원, 90만 원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대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물론 차라리보다는 1심하고 똑같이 가는 게 훨씬 나았겠지만 그러면 예. 맞죠. 예,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대장동 재판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장동 재판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이거 제 기사를 보니까 그 대장동 재판 그 재판장께서 6번을 소환을 하려고 한다. 증인으로 6번을 부르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한 번도 나가질 않았어요. 한 번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또 다른 한 번은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도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재판 지연에 대해서 그 증인의 재판 지연 전략에 대해서 법관의 입장에서 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도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서 제가 금액은 300만 원인가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과태료가 한번 부과된 것으로 알고 300, 있고요. 네. 이게 뭐 계속 안 나가면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 예. 아마 한도가 500만 원일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500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재판 5개 전체로 보아서는 법원 문서를 안 받은 게 뭐 26회, 또 재판 불출석은 27회, 또 기일 변경 신청 9회, 와. 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 2회를 하는 등 상상을 초월한 재판 지연책을 사용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공직선거법 1심은 6개월 이내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강행 규정이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사실은 법에 어떤 날짜를 정하면서 이게 강행 규정이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6개월이라고 돼 있는데 2년 2개월이 걸렸죠. 그리고 구속영장도 과거에 청구됐는데 공당의 대표라는 이유로 기각이 되었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은 사실 탄핵 사건은 180 이내에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강행 규정 아닐 겁니다. 근데 지금 뭐 평의가 늦어져서 그렇지 빨리 되었다면 90일 이내에 처리될 정도로 너무나 신속하고 불공정하게 되었고 예. 또한 국가 원수임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15자짜리 영장으로 구속이 되니 참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심판 과정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그렇죠. 그 초시계까지 동원을 하고 그렇죠. 3분 달랐는데 3분 안 주고 네.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변론을 11번 했죠. 11번 했는데 지금 최종 변론 끝나고 나서 지금 평의만 예. 지금 하는 그 기간이요. 예. 변론했던 그 기간하고 지금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지금 시간이 늘어났어요.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변론 그렇지. 기회를 충분히 주던가. 그러니까 차라리 예. 그렇게 변론 기회 예. 충분히 줘가지고 다툴 건 다투고 헌재가 자신 있게 판단할 수도 그렇게 하면 헌재도 좋았을 겁니다. 네. 근데 자기들이 이렇게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압축시켜서 속도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좀 평의를 못하는, 그러니까 그때 제대로 따지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까지 왔다. 스스로 이제 부메랑을 이제 만든 거죠. 그 헌재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저희가 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좌파 언론에서는 제가 보니까 국민 인내심 시험 말고 파면하라라는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또 여전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아까 저희가 대변인하고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산불 피해 지원하고 또 마은혁 임명을 연계하냐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어제 SBS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예, 인용대 기각 각하 이것이 5대3의 구도가 아닌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조응천 의원도 또 비슷한 취지로 말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뭐 5대3 아니면 4대4 예. 이런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거하고 같은 견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 보면 인용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관 한 사람이 모자라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민주당은 더욱 여권을 압박해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모든 노력을 들이고 있다고 보이고요. 산불 피해 관련해서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고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산불 피해 지원을 빌미로 마은혁 임명을 거래하려는 것은 국민의 고통과
국가적 재난마저 정치 흥정 대상으로 삼는 그 사고방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대변인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똑같이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지금 많은 국민이 지금 26명 이상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네. 산불 피해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40여 재판관과 산불 피해 지원을 마치 거래하듯이 무슨 흥정의 대상인 것을 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목숨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안중에 없는 것도 아니냐. 그런 참 경악스러운 그런 개탄을 금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무죄로 인해서 헌재에서 좀 여론의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옵니다. 그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용 의견이 유력한 분들, 뭐 우리 다 알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분들로부터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혹시나 뭐 평의 과정에서 압박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 또 다른 시선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됐으니까 오히려 헌재에서는 공간이 좀 생긴 거 아니냐, 약간 기브 앤 테이크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문영배 재판관처럼 그 한덕수 대행 재판에서 기각 의견을 냈던 그런 사람도 다시 원래의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뭐 문영배 대행 같이 좌쪽으로 편향된 재판관들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2심 무죄를 계기로 더욱 보수 쪽 재판관을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해요. 네. 그렇지만 우파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그런 회유나 압박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위기의식을 느끼고 본인의 뜻을 관철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덕수 대행 사건에서 예. 문영배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낸 것은 저는 한덕수 대행의 탄핵 사유가 너무 약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문 대행께서 뭐 스탠스를 바꾼 거는 아니지 않을까, 아닌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윤 대통령 사건에서는 지금 네 분은 인용 의견을 저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유지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4월 18일 그러면은 4월 18일까지 판결을 안 내릴 수도 있다, 선고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아니면 4월 18일 뭐 하고 갈 것이다 라는 관측도 나오고, 최근에 들어서 하여간 예. 4월 18일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예. 얘기가 뭐 솔솔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예, 그분들이 도저히 두 분이 예. 인용이 안 되고 한다면은 그냥 이 상태로 놔두고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그러면 그렇게 재판을 심리를 엉망으로 주도를 해놓고 나서 예. 결론을 안 내리고 그냥 뭐랄까 야반 도주하듯이 나가버리는 거, 뒤에 사람한테 알아서 해 떠넘기고 나가는 거,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대변인님 네. 1인 시위가 필요합니다. 저의 일이 시위. 예. 네, 알겠습니다. 진정성을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 그렇게 되고 누가 이제 새로 임명이 된다면 네. 변론을 재개를 해서 다시 뭐 한두 번 기회를 열고 그리고 다시 종결을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그리고 윤 대통령 선고일 지정을 요구하면서 철야 농성까지 또 한다고 합니다. 철야 농성. 철야 농성 이게 뭐 예. 지금 뭐 천막이 뭐 지난번에 천막 쳐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 그때 그저께인가요? 바람 불어 날라갔어요. 날아가죠. 이게 예. 그 하늘의 뜻을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철야 농성 일단 천막을 날려볼 정도로 하늘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예. 철야 농성 한다는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러다가 국민들한테 철퇴를 맞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또 오늘 또 약간 저는 변호사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철야농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안정적인 스코어라면 철야농성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스코어가 진짜 보도되는 거대로 약간 그런 상황 아닐까. 예. 결국은 자신들의 뜻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나올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장외 투쟁을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하고, 제가 좀 엉뚱한 소리 하나 해보면 제가 게시물에다가 네. 천막 당사가 있는데 사실은 좀 이상하잖아요. 천막 당사를 할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예. 자기들 뭐 훌륭한 당사도 당사도 있을 있는데. 텐데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좀 눈이 많이 오거나 날씨가 추워지면 좋겠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바람에 날아가더라고요. 오, 이번에 오늘 한번 더 써주세요 그러면. 네. 오늘 또 비도 좀 많이 와가지고 산불도 조금 잡고 그리고 좀 천막 거기도 좀 날라가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 비는 진짜 좀 와야 되는데. 비가 좀 오고 큰일입니다. 있어요. 큰일이에요 정말. 참. 그리고 제가 변호사님께 한두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앞에 저희가 좀 다뤄보긴 한 내용인데, 민주당이 이제 헌재 패싱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국민 투표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라는 주장까지 하면서 강경파에서 헌재 압박에 나서고 있는데, 이 국민 투표라는 게 물론 뭐 요건상 맞추려고 하면야 이제 민주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또 국힘에서 일부의 이탈표만 나오면 되니까 7표인가 8표인가 이 정도의 이탈표만 나오면 되니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헌재가 처음에 재판을 할 때 그거를 예. 보고 민주당에서는 엄청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이제 상황이 달라지니까 또 패싱론 이런 게 나온 것 같고요. 물론 헌법 개정을 통해서 뭐 임기 단축을 하는 개헌이 가능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개헌 정족수를 채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너무나 국회가 독주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무더기 탄핵, 그러니까 내각 무더기 탄핵을 통해서 정부를 무력화시킨다라는 시나리오, 이것도 사실 지금 대중이 너무 공공연하게 돌고 있어요. 뭐 라디오 방송에서도 하고 유튜브 방송에서도 하고 있고 야당 쪽에서는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국무위원 구성원을 대부분 탄핵을 해서 그걸 이제 반수 이하로 되면 거부권 행사를 못한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상황 가능할지 몰라도 제 기억에는 저는 솔직히 정치에 별 관심이 없이 살았는데 이런 일 한 번도 없었겠죠. 예. 당연히 있었을 리가 없은 예. 거고 탄핵 자체가 그렇게 많이 있었던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역사의 길이 남을 악행을 저지르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지금 줄 탄핵 결과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네. 9대 빵. 9대 빵. 완전히 다 줄 기각으로 이어져서 다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에서 줄 탄핵 해봤자 그 결과는 줄 기각으로 다 복귀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제왕적 의회 권력 남용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를 하면은 아마 그 반사이익이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줄 탄핵 관련해서 좀 아쉬운 거는 그 정도 됐으면 민주당에서 우리가 좀 잘못했다, 뭐 조금 수위를 낮추서라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헌재에서도 이 정도 했으면 탄핵의 남용이다라는 이론을 도입해서 각하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 설명에 보면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 해도 이게 주된 것은 아니고 부수적인 거다. 저는 부수적인 걸로 안 보이거든요. 당연히 그게 주된 거라는 건 누구든지 알 수가 있는데 왜 그걸 헌재 똑똑한 분들이 못 알아차리시는지 그게 이제 안타까웠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그 김익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26년 법관 경력의 김익현 변호사님, 그리고 20년 여의도 경력의 이준우 대변인과 함께 방송해봤습니다. 그렇죠. 오늘 나름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언론에서 좀 안 다뤘던 내용들, 그 다음에 실제 재판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고 좀 다뤄봤는데 여러분들 좀 방송 보시고 만족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